LNG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합천군은 저감 기술로 오염이 없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소멸 위기의 군을 살리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 오염에 시달릴 것이고 무엇보다 이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합천군과 남부발전이 지난달 환경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주민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인근에 있는 의령군의회가 발전소 건립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면서 지역 간의 갈등까지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합천 LNG 태양광 발전단지 반대투쟁위원회 홍근대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합천 LNG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원래 경남 서부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던 30만 평 부지를 이제 2018년도에 들어와서 에너지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광 200메가와트, LNG 500메가와트, 수소 연료전지 80메가와트 이렇게 융복합 발전단지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원래 30만 평인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100만 평을 묶어놨는데 지금 어찌된 셈인지 또 100만 평을 이게 발전단지로 만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 조금 뭔가 문제가 많은 그런 단지입니다. 네. 네네. 이 발전단지가 들어서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 건가요? 합천군과 의령군이 만나는 지점이고 네. 삼가면과 쌍백면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네. 거기는 이제 6개 마을이 있는데 뭐 동리, 인평, 구전, 내초, 외초, 업화, 양전 이렇게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LNG 발전소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주민들이 건립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 저희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두 번째는 이제 지형적 분리, 그다음에 공해 문제 이런 문제인데, 첫 번째로 보면은 2018년도에 범군민 유치 청원 동의서라는 것을 합천군에서 받습니다. 네.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동의입니다. 주민하고 군민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군민의 동의를 받아서 네. 이 지역에 뭔가를 하겠다 하는 것은 법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주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죠. 직접 당사자들. 네네. 네,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군민 전체 85.4%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주민으로 따지면은 이제 의령군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 문제는 분명히 설명회를 하고 또 개인의 자발적 의사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설명회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설명회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이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동의한 사람은 35,739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400명 설명을 했으면 한 300몇 명 동의를 받았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100배가 넘는 35,739명의 동의를 받았다 하니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공식적인 설명이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그다음에 KDI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공식적인 일에 전부 다 이 데이터가 들어가서 합천군에 유리하게 사용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는 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증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발적 의사 표명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 걸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서 네. 살펴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고 제가 해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 이름 앞에 적혀 있고 서명은 저희 형님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이건. 그렇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우리는 국민의 동의로 이런 일을 진행한다. 이렇게 국민 동의라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주민 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형적 분리와 이 공해 문제를 살펴본다면요. 이 공해도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대기 오염 문제만 생각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소음 공해도 있고 빛 공해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에다가 이 발전 시설을 넣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도 엄청나게 날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뭐 자동차도 시동 걸 때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LNG 발전소도 이 멈추고 다시 시동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 가동할 때 거의 폭발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파주시 예를 들어서 들어보니까 거의 땅이 흔들릴 정도로 소가 낙태를 할 정도로 소리가 크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빛공해도 이렇게 밤새도록 그 작업등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낮같이 밝은 상황에서 이 농작물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죠. 이게 밤에 휴식을 네. 취해야 되는데 이게 밤낮이 구분이 안 되니까. 뭐 그렇군요.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시골은 이게 농작물들이 영향을 받으면은 이게 잘 익지 않는다거나 뭐 이상하게 되는 그런 수정이 잘 안 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이제 항공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제 경고등을 켜는데 그것도 상당히 수면 장애가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이제 소음공해, 빛공해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그 네. 지형적인 분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들어보니까 건립 예정지인 이 삼가면 쌍백면 일대가 네. 항아리형 분지여서 좀 지형적으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을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기 오염이 될 때에 이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이렇게 사방으로 트여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는 이제 그 700, 800, 900고지의 그 산들이 있습니다. 산성산, 네. 자굴산, 한우산 이렇게 해가지고 병풍처럼 쫙 둘려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대기 오염 물질이 뭐 많거나 적거나 예, 석탄보다는 좀 적게 나온다 해도 어차피 나오는 거는 개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나왔을 때에 여기는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가 필요한 그 나라의 입장에서 이 법으로도 규제하지 못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LNG 발전소에.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시동 걸 때 이때 나오는 네.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5시간 동안 유예를 줍니다. 뭐가 나와도 그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으로 규제하는 그 세 가지 물질 외에 다른 물질도 많이 나오는데 뭔가를 태우면 뭐 이것저것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소각장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보다 못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규제 공백에도 문제도 있었는데, 네. 근데 하천군의 입장을 좀 살펴보니까 네. 저감 기술로 오염이 없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소멸 위기에 군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천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감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뭐 2023년도까지 개발한 데인데 좀 일찍 개발해서 막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보면서 질소 산화물을 90% 줄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질소 산화물이라는 것이 이제 90% 줄였다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래도 나오기는 나오는 것이고 또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일산화탄소, 미연, 탄화수소, 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벤젠, 톨루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저감 기술 자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데 굳이 그걸 저감 기술을 발명을 해가지고 재정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합천군이 소멸 위기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저는 사실 공무원들을 계속 만나면서 정말 이분들이 합천군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진정성은 잘 못 느꼈습니다. 이건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소멸 위기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극단적인 종말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쵸. 극단적인 처방을 위한 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발전단지까지도 들어와야 된다. 그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되는데
저는 합천군이 소멸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곧 군인데 주민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소멸이 됩니까? 그리고 소멸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발전단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농민에게는 땅이 곧 일자리입니다. 땅으로 출근하고 땅에서 퇴근하는 거거든요. 네. 땅이 있으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네. 태양광으로 땅을 덮어버리면은 농민에게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 태양광으로 일자리가 몇 개가 생긴다고 해도 땅이 주는 일자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주장을 좀 객관적으로 검증할 위원회를 꾸려서 협의점을 찾자 이런 중재안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니 군의원 이제 배몽희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음. 실제 이제 발전소들이 있으니까 탐방도 하고 살펴보면서 이게 정말 피해를 주는 것인가 또 발전 회사의 주장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혹은 뭐 잘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협의점을 찾자는 게 무슨 중도안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 거기에는 찬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반대 투쟁위원회고 네. 주민들이 동의 서명해서 세워진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음. 반대 철회 외에 어떤 해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해체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나서서 중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네. 문준희 합천군수와 주민들이 조만간 다시 만나서 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들은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네. 뭐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존재의 이유는 발전단지를 철회시키는 겁니다. 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중재안으로 혹은 타협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되든 이 지역 주민에게 가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